네, 4월 29일 목요일 오늘은 영민한 DJ로 오셨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최근 국내 증시 장중 흐름을 지켜보다 보니까 저도 멀미가 날 정도로 그렇죠.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뭐 오늘도 장 초반 크게 밀렸다가 다시 상승했다 다시 또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방향성이 이렇게 딱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시장이 일단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 자체가 종목 대응하기가 정말 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게 참 오묘한 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냥 멀쩡하거든요. 실제로 뭐 오늘 아침에 급등락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상 이제 말 그대로 가격의 변동일 뿐이지 회사의 가치가 뭐 하루 반나절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라는 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수급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이제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게 또 주식시장의 또 특징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우리 국내 증시가 단기 고점을 좀 형성하고 또 외국인 기관들의 또 급격한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우려, 뭐 우리가 여전히 이제 대한민국 증시가 신흥국에 속해 있는 또 시장이기 때문에 FOMC라든지 뭐 이런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벤트 또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취약한 모습을 좀 드러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상당히 좀 강한 시그널이 좀 연준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제 테이퍼링 시기를 좀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저께 선제적인 매도를 했고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소폭 순매수 가담을 좀 해주고 있긴 하지만 어제 매도했던 금액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확실히 좀 결정이 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2월달, 3월달에도 똑같은 흐름이 이제 반복이 됐었죠. 성장주,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성장주, 기술주들은 이제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시장이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도 약간 지금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저는 2월, 3월의 시장 조정과 지금의 시장 조정이 성격이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게 원달러 환율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2월, 3월 달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계속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4월 한 달 내내 이제 주가가 제법 빠르게 이제 공공행진을 좀 했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일단은 수익을 좀 챙기는 말 그대로 재료 소멸이잖아요. 실적이 이제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지금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지 2월달, 3월달과 같은 이런 급격한 조정, 추세적인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의 방향성 탐색 구간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제도 함께 살펴봤는데 네. 그중에서 돈이 참 청약금으로 많이 빠졌다는 소리도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SK IT 청약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뭐 중복 청약에 가능한 마지막 IPO다 보니까 뭐 역사상 최대 청약 건수를 기록했다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이게 수급 쏠림이잖아요. 네. 어찌 보면은 이게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될 돈들이 지금 청약 증거금으로 다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순매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도 아무래도 이제 SK IT에 대해서 청약에 이제 참여하는 물량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기 때문에 SK IT가 이제 분림학에 있어서는 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청약 경쟁률은 뭐 직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무난히 뛰어넘을 것 같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증거금이 64조 원 정도였는데 뭐 이번에는 전국 각지에 특히나 이제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 중복 청약이 가능한 이제 막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에 이제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많은 분들 특히나 이제 소액으로도 한두 주 정도는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참여를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렸는데 지금 경쟁률을 보니까 5개 증권사 다 참여해도 잘하면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의 수급이 약간 좀 위축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시적인 이제 수급 쏠림이고 실제로 이제 수급 공백이 뭐 계속 이어질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 끝날 때까지 이제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만약에 뭐 한 주라도 청약 배정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상장되고 난 이후에
이후에도 매도 타이밍까지 이제 잡아드리면서 시나리오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약 열기 매우 뜨거운 상황인데요. 수급 공백은 일시적인 영향일 뿐이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참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 오늘 강한 종목이 LG화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현재 7% 넘게 오르고 있는데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니 어제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길래 네. 아 이러면 진짜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도대체 실적이 얼마나 나와야 엑세스바이오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늘은 LG화학의 주가가 지금 7% 넘게 이제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가면서 아주 강한 이제 상승 탄력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억눌려 있다가 오늘 거래도 정말 많이 터지고 있고 주가도 지금 7%가 넘게 이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초화학 특히나 이제 정유화학 부문의 석유화학 부문의 이제 영업이익이 9천억을 이제 넘어섰고요. 뭐 중대형 배터리 그래 소형 배터리 다 합치면 4천억이 넘는 이제 영업이익이 또 배터리 쪽에서 나왔다. 특히나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 화학 소재 부문은 당연히 이제 실적이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고 성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대형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로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가 하반기 때 아주 고성장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가장 좀 주목했던 대목은 이거예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유럽의 폭스바겐도 자체 배터리 개발하겠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그룹도 자체 배터리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포드도 2천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 배터리 기업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을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성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상용화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동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배터리 기업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거다. 포드가 자체 배터리 생산한다 그래가지고요. 2천억을 투자한다 그랬거든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이런 기득권을 만들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막대한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걸 1, 2년 동안에 뭐 투자를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상당히 많이 있고 완성차 회사들이 배터리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와 같은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뭐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기득권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LG화학의 호실적 그리고 어제 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급격하게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잖아요. 향후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문제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2차 전지 기업들의 배터리 부문 실적 성장세 올라타 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이슈들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그럼 지금까지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제 김포로 시간에 언급해 주셨던 바이넥스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해도 될까요? 어제 이제 31,000원의 바이넥스를 말씀드리면서 투자 포인트는 뭐 딱 한 가지예요. 여기저기 이제 3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푸트니크 V, 국내 뭐 제넥신 그리고 모더나 쪽 이슈에 대해서도 걸려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바이넥스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장중에 10%가 넘게 이제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됐고 윗꼬리가 지금 조금 달려 있는데요. 34,000원, 5,000원이 이제 단기 저항이거든요. 요 자리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 36,000원 정도 이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이넥스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리뷰할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익률을 더 챙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팔아볼까요? 이게 이제 경고 딱지가 붙어가지고요. 지금 단일가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매수했던 가격이 18,600원이니까 정말 낮은 가격에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를 하고 나서 상한가를 지금 2번이나 간 거거든요. 오늘 이제 상한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이제 무려 94%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익절 가격만 잘 정해놓고 내가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만 밀리면 그냥 수익을 챙기겠다 이런 관점을 이제 대응하시면 되는데
엑세스 바이오 이전에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회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뭐 7,000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지금 28,000원대까지 4배가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 그리고 휴마시스라든지 엑세스 바이오와 같은 이런 기업들 먼저 뛰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시세가 지금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코로나19의 이제 영향권 안에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엑세스 바이오 후속주로 진단 키트 종목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엑세스 바이오 94% 수익률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앞으로 더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오늘도 문자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 기계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3,1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시는데 수익을 챙겨야 하나 아니면 또 더 들고 가야 되는 고민이신 것 같거든요. 매도 타이밍이 이제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제가 이제 영민한 투자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딱 그 가격 53,000원에 이제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6만 원을 한번 찍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약간 이제 눌림목이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어쨌든 지금 뭐 건설, 조선, 철강,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 사이클을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도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뭐 현대건설도 지금 거의 2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KCC 글라스라는 종목, 이 종목이 그냥 매일같이 이제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뻗어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금 현대건설 기계 역시도 6만 원대 이제 저항만 한번 뚫어낸다면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 랠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66,0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드리고 계속해서 보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는 66,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홀딩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연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우리 영민 DJ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알아봐야 될 텐데요. 앞서서 살짝 힌트를 주셨습니다. 진단키트 쪽이죠. 진단키트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주가가 지금 너무 뻗어버려서 바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가격을 깔아드릴 테니까 장중에 눌림목을 주면 매수를 하시고, 눌림목을 안 주면 뭐 또 진단키트 종목 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있으니까 또 후속주 제가 준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17,000원을 매수 가격으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지금 분봉을 보시면 이 종목이 이제 갑자기 이제 수급이 좀 붙으면서 17,000원대에 있다가 지금 18,500원까지 장중에 지금 한 23%, 24%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 17,000원 일단 가격을 좀 깔아놓고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기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앞서 제가 휴마시스라든지 엑세스 바이오와 같은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깔려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미코바이오메드도 작년에 이제 PCR 분자 진단 키트 이제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던 기업이고요. 진단 키트 관련된 시장에 이제 안착을 하면서 작년 4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 상반기 때 실적이 아주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분자 진단 키트는 단순히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그 분자 진단 키트를 검사하는 검사 장비까지 같이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에서 이제 양쪽에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최신 이제 보도들을 보면 이 미코바이오메드가 셀트리온하고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한 이제 분자 진단 키트가 아니라 중화 항체 진단 키트도 이제 셀트리온하고 개발을 해가지고요. 유럽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판 허가 등록을 취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셀트리온이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렘시마라든지 허주마라든지 렘시마 SC 이런 의약품들을 정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유통망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셀트리온과 함께 지금 개발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 이제 시판 허가를 취득을 했고,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셀트리온의 유통망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유럽에서는 정말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폭락했었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미코바이오메드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던
있었던 이유는 인도네시아 이제 현지 대학과 진단키트 생산을 위한 이제 MOU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인도 그리고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시장을 또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면서 오늘 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재료가 이제 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오늘 약간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지금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17,000원 눌림목을 주면 그때 이제 공략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설정해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오늘 가격을 안 준다면 제가 하루 이틀 내에 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후속주 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코 바이오메드 현재 20% 넘게 급등 중인데요.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약간 눌러있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600원의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편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지 않을까. 아니 실적 좋다 그래서 사놨더니 실적 발표는 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정말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주식시장의 논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걸 다 확인을 했거든요. 재료가 이미 나오고 나서 특히나 성장주들에 대한 약간의 노이즈가 좀 나오면서 가장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그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 악재가 될 수 있지만 2월달, 3월달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반도체 업종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천천히 매수를 해두셨다가 시세가 분출이 될 때 차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덕전자도 2주 전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PCB 반도체 기판 풍기 현상에 대한 이제 호재를 한번 받았었고요. 주가 급등 이후에 한 2주 동안의 눌림목을 만들면서 다시 제자리까지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덕전자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설비 투자 때문인데요. 작년에도 900억, 올해도 이제 700억을 추가로 투자하겠다. FCBGA 반도체 기판을 공격적으로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이제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1,60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할 때는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절대 이 투자가 악재가 아니라 저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00원 현재 가격으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 18,000원, 손절 가격은 13,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 그리고 지금 PCB 쪽 제조업체입니다. 대덕전자 목표가 1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어제 고민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어제는 제가 무료 방송이 없는 날이었잖아요. 오늘 시장 확실하게 좀 진단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빠지고 있는 종목 중에 반드시 지금 선점하셔야 될 만한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